지금부터 3단원 단어의 형성법과 세 말에 대하여 우리 마이크로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단원이 왔는데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고 활동 수업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예습 및 복습 수업 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소란 국어의 뜻으로 사전적인 정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뜻을 가장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걸 봅니다. 배나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쪼개볼 수 있습니다. 쪼갰을 때 배라는 부분과 나무라는 부분도 쪼개지죠. 그랬을 때 배와 나무는 두 개의 형태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소를 구분하면 띠와 다, 이게 되게 어려울 텐데 띠와 다 두 소리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띠다의 띠 부분이 의미를 가졌다고 하고요. 다는 그냥 이 문장을 완전한 한 단어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띠다는 형태소로 구분하면 띠와 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띠가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도 문장이 끝났다라는 형식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태소는 이 기준에 따라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는 것을 형태소라고 하는 문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형태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소는 이렇게 자립하느냐,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느냐, 그 다른 말하고 같이 붙어 써야 되느냐, 실제의 뜻이 있느냐, 실제의 뜻이 없느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자립한다라는 말은 다른 문장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 문, 멋 이런 식으로 창이라는 창이 꼭 이 문장이면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문도 마찬가지, 멋도 마찬가지. 이 자립 형태소는 모든 것이 실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의전 형태소는 꼭 다른 말하고 붙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멋쟁이, 웃다 이런 부분에서 써야만 다른 말에 기대어 써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실질 형태소는 단어적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의 의미가 있다. 형태소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형태소로 하면 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의 형태가 있느냐? 형식, 즉 가짜의 뜻이 있느냐? 이걸 문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넓다라는 문장에서 이 문장의 의미를 주는 문장은 바다와 널입니다. 그리고 가와 다는 문법적인 뜻이 있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태소에는 이렇게 형태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게 기준이 됩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으로 나누고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걸 알게 되면 이걸 알아야만 두 번째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일어란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어근은 앞에 배운 것 중에 실질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실질 형태소만 이루어진 단어, 가게, 하늘, 사과. 그죠?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근이에요. 하나의 어근. 두 글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단어를 분석해보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놈을 파생어를 하고 어근과 어근으로 합쳐지는 것을 합성어를 하고 이 두 개를 파생어, 합성어를 동시에 부르는 말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생어는 덧신에서 중심 의미는 신이에요. 그런데 앞에 덧이라는 걸 해서 하나 더 싣는다라는 뜻의 덧신,
덮개에서 핵심은 덮다의 덮이에요. 그런데 뒤에 개가 붙어서 접사 개가 붙어서 덮개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구경꾼에서 가장 핵심은 구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꾼이라는 어떤 습관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접사가 와서 구경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성어는 각각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과 불 합쳐서 등불, 돌과 다리 돌다리, 물과 병 합쳐서 물병. 이 형태소 두 개, 실제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두 개, 즉 어근 두 개가 합쳐진 말들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 합성어와 파생어 두 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 등장한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입니다. 예전에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았던 말들이겠죠. 이것이 세상이 발전하면 새롭게 적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새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새족, 도우미, 지킴이. 예전에는 철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철새라는 에다가 뒤에 족이라는 파생어를 붙여서 이렇게 접자를 붙여서 철새족, 즉 정치적으로 이 정당 저 정당 돌아다니는 사람을 철새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우미가 이제 어떤 부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도우미라는 하나의 새로운 생겨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우미, 또 마찬가지 지킴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있던 말에 대한 새 뜻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은 문어발, 떡갑창이 있는데요. 문어발은 이미 문어발이라는 그냥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여러 기업을 여러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걸 문어발처럼 넓게 확대하는 뜻에서 문어발. 떡값은 어떤 월급 이외에 주는 보너스가 떡값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뇌물을 뜻하는 겁니다. 창도 그냥 창문의 창, 이렇게 유리창의 창이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띄워놓은 사각형의 어떤 독립된 영역을 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뜻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없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있죠. 외래어죠. 외래어. 에어컨, 피자, 스마트폰, 펜션 이런 것들이 쓰였었어요. 이건 외래에 해당되고요. 네 번째,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던 말들의 표현력이 감소되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말.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옛날 외래어가 있었어요. 외래어가 있었는데 이 외래어로 쓰다 보니까 우리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한자가 지나거나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죠. 갓길. 갓길은 옛날에 어른들이 한자를 많이 할 때는 노견이라고 썼어요. 한자로. 어깨길이에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서 모르겠다 이래서 노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갓길, 길가에 있는 세로난 길, 그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갓길 있죠. 차 비상으로 응급 상황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한 통로의 길, 그 길로 다니면 안 되죠. 그죠? 구급차나 경찰차가 다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갓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참살이라는 웰빙하는 말을 쓰니까 좀 안 좋겠다. 어감이 외래어다. 그래서 참살이, 참되게 살다라는 의미에서 참살이라는 말로 표현이 바뀐 것. 누리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한 말들의 표현력이 감소되어서 그것을 보강하는 말 누리꾼. 아마 누리꾼 이거는 그 우리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 그 외래어가 있었는데 그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환시켜서 누리꾼으로 바뀐 거죠. 웹서퍼 하는 서퍼들이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말로 바꿉니다. 이걸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말 외래어. 컴퓨터 에어컨 같은 것. 그 다음에 이걸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 중에 합성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먹자골목 게임방. 파생으로 만들어지는 방법 누리꽃, 엄치꽃, 미시족. 원래 있던 말을 줄여서 만드는 것 엄치나 자판기,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 줄이는 거 있었죠. 그죠? 이런 거. 미국 드라마 미드 이런 것들. 원래 요즘 특징은 이렇게 원래 줄여 쓰는 말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한 부분을 붙여서 앞뒤 붙여서 붙이는 것. 컴맹. 그죠?
인터넷의 에티켓에서 네티켓 이렇게 만드는 말들, 특정 부분을 붙여서 만드는 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지금 원래 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말이 있죠. 요 말들은 좀 우리 국어적으로도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단어의 형습법은 안 됩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합성과 파생의 방법으로. 우리가 단어의 형습점과 세모를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합성과 파생의 방법으로 우리말을 만들자, 우리의 단어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의 합성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빨랐는데, 쉬는 시간이라서 시끄러워서 좀 빨랐는데, 들어보고 발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